안녕하세요. 정원수, 유실수, 야생화를 전문으로 하는 W농원 W가든센터의 왕가든입니다. 오늘 우리 두 번째 라이브를 이렇게 하는데요. 저희 매장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서 저희 매장 위치를 간단하게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저희들은 충청북도 음성군 금왕읍 용계리 439번지에 이렇게 위치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뭐 가지고 있는 수종들은 굉장히 다양해요. 유튜브에 올리지 않는 수종들도 많이 가지고 있는데 모든 수종들을 올리지 못해서 죄송하고 하나하나씩 저희 차례대로 소개해 드릴 거거든요. 근데 유튜브에 소개하는 품종들은 좀 테마가 있거나 이런 품종들을 주로 소개하고 그 외에 이렇게 다양한 나무들이 있습니다. 뭐 안개나무라든가 외목대로 키운 안개나무들이죠. 그 다음에 이렇게 침엽수들, 다양한 침엽수들을 가지고 있고, 근데 우리 구독자님들이 그래도 핫하게 생각하시는 것들은 저희들이 꾸준히 소개하려고 노력을 해요. 그래서 이런 나무들이 있다라는 거 알아주시고 한번 방문해서 오시면, 우리 구독자님들 오시면 여기 구독자라고 말씀하시면 제가 다른 거 못해드려도 커피는 타드리니까 걱정하지 말고 오셔서 커피 한 잔 타주세요 라고 말씀하시면 제가 맛있는 커피는 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희가 이렇게 있는 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저희 위치라든가 이런 걸 말씀을 드렸고, 오늘은 첫 번째로 소개할 식물은 우리 구독자님들에게 좀 생소한 식물일 수도 있어요. 그 생소한 식물인 게 대한민국에서 육종한 식물이에요. 대한민국에서 육종을 해서 아직 세계적으로 퍼져나가지는 못하고 있지만 조만간에 세계적으로 퍼져나갈 수 있을 정도로 훌륭한 성질을 가지고 있는 나무인데 바로 엘로우봉입니다. 여기 보시면 이렇게 엘로우봉 같은 경우는 이렇게 라이센스가 있기 때문에 이 라벨이 하나씩 꽂혀서 들어가요. 이 라벨이 하나씩 꽂혀서 들어가는데 이 라벨이 없는 것들 같은 경우는 그 육종가가 말씀하시길 정품이 아니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렇게 라벨이 있는 정품을 취급하고 있고, 이 엘로봉은 특징이 있죠. 엘로봉 특징이 어떤 특징이 있냐면 색이 변합니다. 색이 변한다라는 건 뭐냐면 봄, 여름, 가을, 겨울 색만 봐도 지금 봄인지 여름인지 가을인지를 알 수 있는 그런 식물 중에 하나인데, 어떤 특징이냐면 봄에는 이 식물 같은 경우는 노래져요. 전체적으로 노래지는데, 전체적으로 노래지기 전에 제일 먼저 이쪽 새순이 먼저 노랗지거든요. 버건디색에서 새수만 노랗기 때문에 마치 별이 피어 있는 것 같아요. 별이, 진짜 나무에 별이 달려있는 듯한 느낌을 줘서, 그래서 굉장히 아름다운 식물이고, 그 상태에서 전체적으로 노래져요. 전체적으로 노래졌다가 여름이 되면 다시 파래집니다. 여름이 되면 파래졌다가 가을이 되면 다시 노래지고 겨울이 되면 버건디색으로 바뀌어요. 버건디색으로 바뀔 때는 우리 구독자님들이 이 나무 죽은 거 아니야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죽은 게 아니고 건강하게 살아 있습니다. 건강하게 살아 있는데 색이 그렇게 변해요. 버건디색으로 변했다가 다시 봄이 되면 새순이 올라오면서 노랗게, 새순부터 노래지죠. 그래서 마치 별처럼 빛나는 그런 나무입니다. 이 나무의 특징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월동이 되네 안 되네 논란들이 많았어요. 사실은 논란들이 많았는데, 지금은 이제 지역에서 저희 음성 같은 경우도 굉장히 추운 지역인데 음성에서도 너무 잘 크고 있다고, 저희들이 이 엘로봉 판매를 할 때 사실은 북서풍을 피하는 양지바른 곳에 식재해달라고 부탁을 드렸어요. 우리 구독자님들한테도, 우리 고객님들한테도 그렇게 부탁을 드려서 판매를 했더니 월동이 됐다라고, 이렇게 너무 이쁘게 잘 크고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시고, 음성뿐만 아니라 여주에서, 이천에서, 양평에서 너무 잘 크고 있다고 계속 연락들이 와요. 우리 구독자님들과 고객님들이 키워주셔서 실제로 이렇게 키워주셨는데 너무 이쁘게 커요. 땅에서 크면은 정말 원추형의 모양을 이루는데, 전지를 하지 않아도 이렇게 스스로 수영을 잡아가거든요. 전지를 하지 않아도 수영을 잡아가면서 원추형의 모양으로 크는데 너무 이쁘게 크고, 다른 침엽수들에 비해서 성장세는 조금 더뎌요. 예를 들어서 뭐 뭉그로우라든가 에메랄드 그린, 그다음 블루 에로우 이런 수종들보다 성장세는 그렇게 빨리 크진 않아요. 그렇지만 저 개인적으로는 1년에 한 30cm 정도 크는데 너무 빨리 크지 않으니까 그것도 장점인 것 같아요. 단점이 아니고, 내 정원에서, 우리나라 정원들이 사실은 이렇게 많이 크지는 않잖아요. 많이 넓은 정원들은 아니다 보니까, 좁은 정원이다 보니까 1년에 70cm, 80cm 크는 것들은 부담스러울 수가 있는데, 이 엘로우봉 같은 경우는 1년에 키가 25cm에서 30cm 정도 이렇게 성장을 해요. 그러니까 30cm 정도 성장을 한다고 했을 때 한 4, 5년을 키워도 이렇게 부담스럽지 않는 그런 키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엘로우봉 같은 경우 장점이
오히려 30cm 정도 크는 느린 속도, 사실 30cm면 느린 속도는 아닌데 다른 침엽수들이 워낙 빨리 크다 보니까 얘가 좀 상대적으로 느리게 보이는데 30cm 정도 큰다라는 건 굉장히 메리트가 강한 나무 같아요. 그래서 이 나무 같은 경우는 번식 방법을 어떻게 하냐면 삽목을 통해서 번식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이거 라이센스 있는, 육종가가 라이센스 있는 품종인데 삽목을 해도 돼요? 라고 말씀하시는데, 판매를 위해서 삽목하시는 건 안 됩니다. 판매를 위해서 삽목하시는 건 안 되고, 내 정원의 개체수를 좀 늘려보겠다. 내가 이걸 한 5그루 심고 있는데, 저쪽에도 5그루 더 심고 싶어 라고 하면, 내가 필요한 만큼 삽목을 해서 키워서 식재하시는 건 판매용이 아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그래서 번식 방법은 삽목을 통해서 번식한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만약에 이 나무를 키우고 싶다라고 하시면 저희에게 연락해 주시면 육종가와 연계를 해 드릴 거거든요. 국내 육종가하고 연계를 해 드려서 뭐 재배를 하든 키워서 이렇게 판매를 하든 할 수 있게끔 연계를 해 드릴 테니까, 만약에 증식을 하고 싶으신 분들은 저희에게 연락을 해 주십시오. 그러면 저희가 육종가님과 직접 만날 수 있게 해 드릴 거고, 그분과 함께 이 나무들을 키워나갈 수 있게끔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엘로우번 같은 경우는 아직은 우리나라에 많지 않은 나무예요. 그래서 가장 큰 장점이 키도, 키도 이렇게 작은 키가 아니고 이렇게 이쁘게 크면서 수영도 잡아가면서 내 정원에서 색깔을 변화를 준다라는 거. 황금색과 푸른색과 황금색과 버건디색 이렇게 바뀌면서 내 정원에 색의 변화를 줌으로써 내 정원의 단조로움을 탈피해 주는 것 같아요. 한 가지 색만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 정원에서 좀 단조로울 수 있잖아요. 그렇지만 이 식물 같은 경우는 한 가지 색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색이 계속 변하다 보니까 내가 어떤 다른 나무를 심어주고 다른 변화를 주지 않아도 나무 스스로 이렇게 정원에 변화를 주기 때문에 아름다운 식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엘로우본 같은 경우 만약에 농사를 짓고 싶으신 분들은 반드시 육정가와 상의한 후 농사를 지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엘로우본 소개는 이렇게 마치고요. 그 다음에 소개할 식물은 스트롱 아나벨과 핑크 아나벨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스트롱 아나벨과 핑크 아나벨을 저희가 준비하는 동안 잠깐 이걸 내리겠습니다. 이걸 이쪽으로 치워놓고 스트롱 아나벨과 핑크 아나벨을 이렇게 준비할 건데요. 이 스트롱 아나벨과 핑크 아나벨은 우리 구독자님들이 너무도 잘 아시는 식물이죠. 핑크 아나벨, 스트롱 아나벨은 비싸잖아. 너 그 비싼 식물 왜 소개를 해?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사실은. 근데 스트롱 아나벨과 핑크 아나벨이 사실은 비싼 식물이 맞습니다. C3의 포트에 담겨 있는 것들은 이제 일반적으로 기본가가 4만 원 정도 이렇게 하죠. 그렇지만 이제 국내에서 이렇게 PW 화분에 PW 재배 방법으로 해서 키운 나무들이에요. 그래서 이 나무들 같은 경우는 우리 구독자님들의 구독자님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모든 가드너들이죠. 가드너들에게 보급하기 위해서 단가를 현저하게 낮췄습니다. 그래서 가격은 저렴한 가격으로 이렇게 판매될 수 있게끔 했는데, 스트롱 아나벨이라든지 핑크 아나벨이라든지 이런 아나벨 계열의 수국들의 특징이 있어요. 뭐 어떤 특징이 있냐면, 일단 목수국들은 필 때부터 흰색으로만 피잖아요. 근데 스트롱 아나벨 같은 경우 보시면 저렇게 빨간색의 수국이 펴요. 빨갛다기보다 분홍에서 빨간색 사이 정도 되죠. 그러면서 찐 핑크 정도 색이 이렇게 피는데, 처음에 필 때부터 이렇게 찐 핑크 색이 피니까 아름다운 것 같아요. 목수국처럼 색의 변화를 기다려야 한다든가 조건을 맞춰서 이렇게 피는 게 아니고, 심으면 날 때부터 핑크색으로 납니다. 꽃이 핍니다. 그래서 굉장히 색을 연출할 때, 내 정원의 색을 연출할 때 굉장히 좋은 식물이고요. 그 다음에 스트롱 아나벨 같은 경우는 필 때부터 흰색으로 피어요. 흰색으로 이렇게 뭐 라임색에서 피어서 약간 흰색으로 변해나는데, 그 시기는 워낙 짧기 때문에 그냥 흰색으로 표현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래서 스트롱 아나벨 같은 경우는 흰색의 꽃이 핀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꽃의 크기가 어느 정도로 크냐면 정말 축구공만큼 클 정도로, 축구공만큼 키가 클 정도로 꽃이 클 정도로 꽃이 이렇게 커요. 그래서 지금 정말 그걸 보면 저 얼굴을 이렇게 담으면 저 얼굴이 그냥 다 묻힐 정도로 꽃이 큽니다. 그리고 스트롱 아나벨 같은 경우도 이렇게 분식을 하죠. 유구공원이라든가 이런 후국공원에 가보면 분식이 되어 있습니다. 분식이 되어 있다 보니까 훨씬 더 아름다운 수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스트롱 아나벨, 핑크 아나벨의 특징은 목수국과 원예용 수국의 장점을 다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목수국 같은 경우는 1년에 2번도 꽃을 볼 수 있잖아요. 핑크 아나벨, 스트롱 아나벨 계열의 수국들도 1년에 2번 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꽃을 보고 난 후 바로 전지를 해주면 가을에 또 꽃이 펴요. 물론 가을에 피는 꽃은 봄에 피는 꽃처럼 이렇게 크지는 않지만 그래도 가을에도 수국꽃을 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아름다운 색깔을 필 때부터 표현한다는 게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 핑크 아나벨이라든가 스트롱 아나벨 같은 경우 증식을 하고 싶으신 분들도 많아요. 이게 개체수가 옛날부터 이제 가격대가 있는 식물이다 보니까 이 식물들 같은 경우는 삽목을 통해서 번식을 하고 싶은데 스트롱 아나벨은 삽목이 사실은 잘 됩니다. 스트롱 아나벨 같은 경우 삽목이 잘 돼서 번식하기가 쉬운데 핑크 아나벨은 사실 삽목을 쉽지 않아요. 삽목이 쉽지 않아서 이걸 도전하시는 분들도 전문적으로 농사하시는 분들도 아 스트롱 아나벨 삽목해 봤더니 안 돼. 스트롱 아나벨 삽목하기 힘들어 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근데 제가 이렇게 해보니까 많이 하는 건 힘들어요. 많이 하는 건 힘든데 한두 주 정도 하는 것들은 삽목이 잘 되는 편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구독자님들의 정원에서 한 주나 두 주 정도 이렇게 삽목을 하시는 건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독자님들 한번 핑크 아나벨, 스트롱 아나벨 삽목도 도전해 보시고요. 이런 도전들이 사실은 굉장히 좋을 것 같은 게 우리 PD가 막 열심히 뭘 적고 있는데 우리 구독자님들이 지금 댓글을 보내주셨나 봐요. 개화기간에 대해서 이렇게 알려달라고 하셨는데 개화기간도 수국은 개화기간 자체가 깁니다. 그래서 수국 개화기간이 한 달 이상 이렇게 피고 조금만 맞으면 2달까지도 이렇게 피어 있는데 개화기간도 긴 수국이고 개화는 언제부터 되냐 6월달부터 개화가 되는데 이 수국들은 왜 꽃대가 없냐라고 말씀을 하실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꽃대는 다 저희가 전지를 해놨죠. 전지를 해놓은 게 뭐냐면 일단 나무를 키우기 위해서 전지를 해놓은 겁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세력이 더 좋아져서 여기 보이시죠? 여기 카메라로 잡힐지 모르겠는데 여기 보시면 이쪽 부분에 잎눈이 있는 데서 여기가 가지가 나올 거예요. 그래서 이 가지가 더 벌어질 거고 이쪽에서도 전지해 놓은 데서 가지가 나올 거고 여기도 지금 현재 가지가 나오고 있어서 보면 이런 곳에서 가지가 나오기 때문에 3개의 꽃을 볼 수 있게끔 돼 있었다면 지금은 6개의 꽃을 볼 수 있는 형태로 저희가 전지를 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훨씬 더 풍성한 꽃을 볼 수가 있고요. 그 대신에 개화 시기가 좀 늦춰지겠죠. 그러니까 수국은 사실 아나벨 수국이라든가 목수국 같은 경우는 개화 시기를 사실 좀 내 마음대로 조절할 수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게 딱 원예용 수국처럼 원예용 수국은 6월 달에 펴서 7월 달에 져 이렇게 말씀하실 수가 있지만 목수국과 아나벨 수국 같은 경우는 개화기 한 6월부터 11월이라고 보시면 돼요. 내가 6월 달에 피게 할 수도 있고 7월 달에 피게 할 수도 있고 8월 달, 9월 달에도 피게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2번 피게 하고 싶을 때는 전지 안 하고 처음에 바로 꽃을 보고 꽃이 질려고 하면 바로 잘라져 버리는 거죠. 그러면은 가을에 또 꽃을 볼 수가 있으니까 처음에는 꽃이 지는 모습들을 보지 않고 꽃이 지려고 한 다음에 바로 전지를 해주시는 것도 좋아요. 그래서 가을에 또 한번 꽃을 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기 때문에 우리 구독자님들도 그런 방법을 통해서 꽃을 1년에 2번 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내 정원에 색을 필 때 핑크색의 꽃이 필요하면 핑크 아나벨 좋은 선택이 될 것 같고요. 가격도 합리적인 가격으로 이렇게 출시가 되니까 우리 구독자님들 정원에서 마음껏 심어봐도 좋을 것 같은 그런 핑크 아나벨, 스트롱 아나벨이었습니다. 그럼 저희가 이제 핑크 아나벨, 스트롱 아나벨 소개를 이렇게 간략하게 마치고 그 다음으로는 휴케라 6종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 보려고 하는데요. 휴케라 같은 경우는 이제 일단 우리 구독자님들은 휴케라 알고 계시잖아요. 휴케라 같은 경우는 굉장히 장점이 많은 식물이죠. 남부지방에서는 뭐 정말 남부 해안가 쪽 같은 경우는 겨울에도 이런 색감들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어요. 겨울에도 이런 색감들을 계속 유지하고 있어서 우리 구독자님들은 남부지방에서는 행운이라고 보시면 되죠. 사실은 남부지방만의 특권이기도 한데 1년 내내 이런 아름다운 색감을 볼 수 있어서 좋고 그렇지만 이제 남부 해안가 쪽이 아닌 내륙지방에 사시는 분들은 사실은 겨울에는 잎은 죽어요. 겨울에는 잎은 죽지만 봄에 이렇게 다시 새순이 올라와서 이렇게 피어나는 식물인데 깨라는 일단 기본적으로 음지식물로들 다들 알고 계시잖아요. 근데 음지식물인데 사실 반양지까지도 살 수가 있습니다. 반양지까지도 식재가 가능하고 이 식물 하나하나가 보면 굉장히 이뻐요. 골드 지브라 같은 경우도 테두리가 이렇게 보면은 푸른색이라기보다 라임색에 가까우면서 그 안에서 빨간색의 형태가 이렇게 피는데 그 선명함을 보기 위해서는 약간 음지로 들어가 버리면 완전 음지로 들어가 버리면 이런 색을 잘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반음지나 반양지 쪽으로 나오면 색감을 더 선명하게 보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골드지브라 같은 경우도 좋은 품종이고 골드지브라 뿐만이 아니라 델타다운 같은 경우도 굉장히
꽃빛이 아름답습니다. 골드 지브라와 비슷한 형태의 꽃을 보여주는데 약간 골드 지브라보다는 이렇게 안에 붉은색 빛이 더 넓게 돌아가죠. 넓게 들어가서 라임색에서 붉은색이 넓게 퍼지는 그런 델타타운도 굉장히 좋은 식물이고요. 라임리키 같은 경우는 이제 말 그대로 청초한 라임색이죠. 청초한 라임색인데 그 청초한 라임색이 우리 정원에서 심어지면 형광색 같은 느낌? 형광색 같은 느낌이 들어서 일반 푸른색과는 좀 대조가 됩니다. 그래서 푸른색 사이에 있으면 라임색이 이렇게 튀지 않는 거 아니야 그러는데 사실 그 푸른색 계열에 있어도 라임색이 튑니다. 라임색이 튀는 이유가 뭐냐면 한번 여기서 보셔도 푸른색과 라임색은 확실히 구분이 되죠. 푸른색과 라임색은 확실히 구분이 돼서 라임색 같은 경우, 라임리키 같은 경우도 좋은 선택이 되고요. 그 다음에는 스펠바운드라는 식물인데 스펠바운드 역시 우리 구독자님들 정원에 있을 때 이런 색을 봄, 여름, 가을 볼 수 있다는 건 사실 행운이잖아요. 이런 정말 잎을 통해서 단풍이 든든한 잎을 통해서 우리 구독자님들이 계속해서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정말 스텔바운드처럼 이런 색깔을 내주는 식물들이 굉장히 좋은 식물인 것 같고요. 하이알람 같은 경우는 약간 이제 오렌지색의 빛이죠. 오렌지 색깔의 느낌이 나는 그런 일에 흑혈한데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우리 구독자님들이 굉장히 아름답게 정원을 식재하실 때 색을 입힐 때 굉장히 좋을 것 같고 퍼플 같은 경우도 우리 구독자님들 정원에서 퍼플 느낌 좋아하시잖아요. 퍼플 느낌 좋아하실 때는 이런 느낌들이 굉장히 아름답고 이쁜데 이런 것들을 한 가지 색만 심는 것보다는 혼식을 해서 이렇게 혼식을 해서 심었을 때 좀 더 아름다운 것 같아요. 그럼 이제 휘케라 특징이 어떤 특징이 있냐면 휘케라 같은 경우는 일단 잎이 휘케라 그 땅을 덮어주는 형국이에요. 땅을 덮어주는 형국이라 보시면 이렇게 땅을 덮고 있기 때문에 이 땅이 사실은 약간 그 땅이 잘 마르지 않아요. 땅이 잘 마르지 않기 때문에 사실 촉촉한 수분을 항상 유지하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땅의 배수가 안 되면 안 돼요. 땅의 배수는 잘 돼야 되고 촉촉한 습을 가지고 있으면서 우리 정원에서 자기 본연의 색을 드러내고 있는 그런 식물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구독자님들이 휘케라의 색감이 좋아서 심는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색감이 좋아서 심는다라고 하신 분들이 많고 번식 방법은 잎삽목을 통해서 많이 번식을 하거든요. 근데 이걸 잎삽목은 잘 모르시고 포기 나누기로만 번식하는 방법으로 알고 계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포기 나누기도 물론 가능해요. 포기 나누기도 가능하지만 잎삽목은 이 잎을 하나하나 따서 그 잎의 생장점을 이용해서 꽂아 놓으면 그 생장점에서 다시 뿌리가 나와서 하나의 개체가 만들어지거든요. 그런 잎삽목을 통해서도 번식이 되니까. 근데 잎삽목 같은 경우는 이제 전문적으로 이제 농사 짓는 분들이 잎삽목을 통해서 많이 번식을 하시고, 우리 구독자님들 같은 경우는 사실 우리 구독자님들을 아마추어라고 평가하긴 그렇지만 포기 나누기를 많이 하세요. 포기 나누기를 많이 하시고 잎삽목은 전문적으로 농사 지으신 분들이 잎삽목을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독자님들도 잎삽목을 한번 도전해 보시는 것도 재미가 있잖아요. 삽목을 통해서 개체수를 늘려나간다라는 것은 내가 정원 생활을 하면서 사실 하나의 활력소가 되는 것 같아요. 기본적인 정원 생활을 하시면서 이런 잎삽목이라든가 삽목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하나씩 하나씩 개체를 만들어 나갈 때 사실 거기서 굉장히 내가 어떤 즐거움과 희열을 느끼죠. 즐거움과 희열을 느끼는 게 우리 구독자님들이 이런 걸 통해서 소소한 일상에서 행복을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휘케라에 대해서 마치려고 하는데 양지에 심어도 되나요?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호스타 같은 경우도 사실은 우리가 음지식물이라고 하는데 사실은 양지까지도 가능해요. 호스타 정원에도 어제 갔다 왔는데 호스타 밭에 갔다 왔는데 아예 양지에 있는 밭이에요. 밭 자체가 뭐 밭에 뭘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아예 양지인데 휘케라 같은 경우도 이런 형광색 같은 경우는 양지에 심으시면 좀 힘듭니다. 힘든데 이런 색깔이 있는 것들 포에버 퍼플이라든가 스펠바운드 같은 것들은 약간 양지, 그렇지만 완전한 양지는 안 되고 반양지 정도 심으시면 굉장히 좋아요. 근데 만약에 양지에 심어봤다 그러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잎이 타들어가는 현상이 발생된다 그러면은 아 이건 좀 힘들구나 라고 생각하시고 약간 음지류 쪽으로 들어와 주셔야 돼요. 근데 그러면서 이제 내 식물의 포인트를 잡아가야 되는데 사실은 이 식물들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하우스 안에 있었기 때문에 처음부터 바로 노지에 나갔을 경우 순화 과정 없이 노지에 나갔을 경우 좀 잎이 타는 현상들이 발생될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걸 적응하고 나면 좀 양지에 가깝게 이렇게 적응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양지에 키우고 싶으신 분들은
될 수 있으면 나무 그늘 밑에 심어줘서 정남향 쪽만 아니면 괜찮을 것 같아요. 정남향에 심으면 하루 종일 양지기 때문에 식물들도 힘들고, 나무를 중심으로 했을 때 정남향이 아닌 동향이라든가 서양 쪽을 바라보게 되면 자연스럽게 그늘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정남향을 피한 방향에서 나무를 스테라를 쉽게 해주시면 약간 반양지여도 이런 포에버 퍼플이라든가 스펠바운드 이런 식물들은 반양지에서도 가능하니까 한번 도전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흑케라 이야기는 이렇게 간단하게 마치고 이제 브루넬라 이야기를 한번 들어가 보려고 해요. 사실 브루넬라 같은 경우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굉장히 귀한 식물이었고, 희귀식물에 들어갈 정도로, 희귀식물군에 포함될 정도로 이렇게 잘 보급이 되지 않는 그런 식물이었어요. 근데 요즘은 이제 브루넬라가 이제 굉장히 보급화가 됐죠. 보급화가 돼서 가격도 이렇게 많이 내려와 있습니다. 알렉산더하고 알렉산드리아라는 두 가지 품종이 있는데, 사실은 이제 저희들도 얘들은 햇볕에 굉장히 좀 완전 양지에 내놓으면 안 돼요. 얘들 같은 경우는 저희들도 양지에 내놔 봤는데, 양지에 내다 보니까 이 잎이 완전히 이런 느낌의 색이 안 나고 약간 노란빛이 살짝 돌더라고요. 노란빛이 돌아서 양지에서는 얘들 또 힘들어 하는구나 느꼈고, 그래서 얘들은 반음지 정도, 반음지에서 음지와 반양지 사이 정도, 거기까지는 이제 생육이 가능한데, 월동은 잘 되라고 물어보세요. 이렇게 야들야들한 식물이 월동이 잘 되라고 물어보시는데 월동 잘 됩니다. 어디까지 월동이 되냐고 물어보시면 영하 30도까지 월동이 돼요. 흑케라도 월동이 잘 되지만 브루넬라는 월동이 흑케라에 못지않게 잘 되는 식물이고요. 흑케라가 그 보다 브루넬라가 오히려 월동 온도는 더 높은 것 같아요. 영하 30도까지 월동이 되는데, 좀 전에 잠깐 그 화면에서 이제 꽃이 보였잖아요. 브루넬라의 꽃이 보였는데, 사실은 우리 구독자님들이 이걸 작년에 사다 심었대요. 작년에 사다 심어가지고 사진을 보내주는데 너무 이쁘다고. 그리고 포기 하나가, 이 조그만한 포기가 너무 커졌어요. 굉장히 커져가지고 하나의 군락을 이룰 정도로, 하나의 덩어리를 이룰 정도로 이렇게 커져가지고 여기서 꽃이 피는데, 그 꽃의 화려함은 정말 물망초 같은 꽃이죠. 청아한 물망초 같은 꽃이 이렇게 피는데, 굉장히 꽃의 수도 굉장히 많아요. 한두 송이 피는 게 아니라 진짜 한 5, 60송이가 이렇게 펴가지고 그게 바람에 이렇게 하늘하늘 거리는데 너무 아름다운 그런 모습이고, 그 속에서 개화 기간도 길어요. 개화 기간이 짧게 이렇게 딱 끝나는 게 아니라, 개화 기간이 우리 구독자님 말을 그대로 인용하면 2달 가까이 가는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개화 기간도 굉장히 길고 꽃도 아름다운 꽃이라서 우리 알렉산더 한번 심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알렉산더 같은 경우는 그래서 우리 구독자님들도 지금 많이 심고 많이 좋아하시는 그런 식물이에요. 그래서 알렉산더 한번, 굉장히 좋은 식물이고, 사실 알렉산드리아도 굉장히 좋은 식물인데, 알렉산드리아 같은 경우는 잎의 느낌이 알렉산더하고는 좀 더 달라요. 좀 더 은엽에 가깝죠. 은엽에 가까운 그런 모양인데, 알렉산드리아 같은 경우도 사실은 꽃이 피는 식물이고, 같은 브루넬라과니까 꽃이 피고, 잎은 알렉산더보다 더 은엽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은엽색의 느낌을 좋아하시면 알렉산드리아를, 약간 그 은엽색보다 약간 어떤 색이냐면, 색감이냐면 푸름과 은엽이 섞인 형태를 원하신다면 알렉산더 그레이트를 선택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알렉산더와 알렉산드리아, 알렉산더 대왕과 알렉산더 대왕이 이룬 도시들이죠. 그걸 이용해서 브루넬라라는 이름을 지었는데, 그 이름 자체가 굉장히 아름답고 그 생명력이 강해서 저희가 키워보니까 영하 30도에서 월동이 된다라는 건 이 가느다란 잎에서 굉장히 강한 생명력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실제로 번식력도 좋아서 이렇게 많이 크고 있고, 이거 같은 경우는 사실 잎삽목으로는 저희들이 번식을 아직 시도는 못 해봤는데, 분주를 통해서는 번식이 충분히 가능하니까 분주를 통해서 이렇게 한번 번식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것도 흑케라처럼 잎삽목에 도전해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한번 해보시고, 성공 사례가 있으면 저희한테 문자라든가 카톡을 주시면 그런 것들을 한번 저희들도 실증 사례로 해서 한번 다음 방송이라든지 한번 소개를 해드릴게요. 근데 아직까지 잎삽목은 저희들도 도전은 안 해봤습니다. 근데 분주를 통해서는 번식이 가능하니까 분주를 통해서 개체수를 늘려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이제 우리 전통적인 야생화죠. 야생화 중에서 백리향. 백리향 같은 경우는 우리 구독자님들이 너무 잘 아시는 식물 중에 하나예요. 백리향이 뭐가 좋다고 하는데, 사실은 저희는
백량을 이렇게 살짝 두들겨 보죠. 백량을 두들겨 보고 이렇게 향을 맡으면 정말 향이 너무 좋은 식물이에요. 너무 좋아서 이 백리향 향이 정말 내 정원에서 이렇게 퍼져 있을 때 너무 좋은데, 백리향 같은 경우는 가장 좋은 게 그거 같아요. 내 정원에서 어떤 때 많이 사용하냐면, 우리가 정원 생활 하다 보면 잡초가 많이 힘들게 하잖아요. 잡초가 나를 많이 힘들게 하는데, 그 힘든 잡초에서부터 내가 벗어날 수 있기를 바라면서 백리향을 많이 심으세요. 근데 백리향을 심을다 보면 사실은 잡초를 백리향이 많이 잡아줘요. 실제로도 잡초가 퍼지지 않을 정도로 백리향이 먼저 무성하게 퍼져서 잡초를 잡아주는데, 그러다 보면 나중에 백리향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백리향이 너무 번져서 백리향 뽑아버려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런데 제가 봤을 때 백리향은 가둬놓으시면 됩니다. 그 벽돌로 이렇게 벽돌이라든가 이런 거 경계를 해서 잔디밭으로 백리향이 넘어오지 않게 이렇게 백리향을 벽돌로 해놓으면 백리향들이 이렇게 퍼져나가요. 이렇게 뿌리가 퍼져나가면서 여기서 뿌리가 내리죠. 땅에 닿으면, 지면에 닿으면 여기서 뿌리들이 내려서 또 한 포기가 되고 한 포기가 되고, 우리가 흰무지 하듯이 그렇게 개체수를 늘려나가는데, 그러다 보니까 퍼짐의 속도도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절개지 같은 데도 많이 하시는 게 뭐냐면, 절개지 같은 경우는 사실 그 비가 많이 왔을 때 쓸려 내려갈 위험이 있잖아요. 그래서 절개지에 어떤 나무를 심지, 어떤 식물을 심지라고 많이 고민을 하시는데, 절개지에 심기에 최고의 식물이 아마 백리향이지 않을까 싶어요. 월동도 잘 되면서 꽃도 피면서 향도 좋은 그런 백리향을 절개지라든가 아니면 내 정원에서 잡초가 많이 나는 지역에 잡초를 덮기 위해서 백리향을 심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번식 방법은 얘는 정말 다양해요. 번식 방법은 다양한 게 뭐냐면, 번식도 진짜 잘 되고, 삽목도 애들은 삽목을 통해서도 번식이 잘 됩니다. 삽목을 해도 하나 꽂아놨는데 한 달 정도 지나면 엄청나게 많이 퍼졌어 라고 할 정도로 삽목도 잘 되는데, 분주도 잘 됩니다. 포기 나누기도 굉장히 잘 돼서 그냥 백량이 이렇게 많이 퍼져 있으면 거기서 한 삽 퍼서 옆으로 옮겨 놓으면 그곳에서도 백량이 퍼지는 그런 나무라서, 우리 구독자님들이 백량 같은 경우도 굉장히 좋은 식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잡초를 제거하는 노후 보장으로 백리향을 심는다고 하시는 분도 계세요. 내가 노후에도 계속 가드닝을 하고 싶은데, 가드닝 생활을 하고 싶은데, 내가 나이 들어서 잡초 뽑고 이건 힘들어서 못할 것 같은데, 그걸 대체하고 그걸 잡아줄 수 있는 식물이 없을까 고민하다가 백리향을 심기 시작했다고 하시는 분도 많거든요. 그래서 백리향이 난 곳에는 정말 잡초 없어요? 라고 물어보면, 백리향이 있는 곳은 잡초가 없어? 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아마 이런 큰 나무 밑에도 백량을 심어주시고, 작은 나무 밑에도 백량을 심어주시고, 경계를 놓아서 백량을 심어주시면 잡초 잡는데 굉장히 효율적일 것 같고, 실제로도 그런 사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독자님들도 지난번 유튜브에서 나왔던 우리 정원에서도 실제로 그걸 통해서 잡초를 잡고, 뽑는 시간을 굉장히 획기적으로 줄이신 그런 사례들도 많이 있으니까, 우리 구독자님들 한번 백리향으로 잡초 한번 잡아보세요. 그리고 이번에 소개할 식물은 사실 에키네시아입니다. 에키네시아 같은 경우는 우리 구독자님들이 헛 에키네시아가 있고 겹 에키네시아가 있어요. 근데 겹 에키네시아는 왜 이렇게 비싸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겹 에키네시아 특징은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사실 북미가 원산지예요. 북미가 원산지고, 거기서 뭐 감기약으로 썼다, 아메리칸 인디언들이 감기약으로 썼다, 뭐 했다, 이런 부분들은 사실 두 번째 이야기고, 비싼 이유. 일단 씨앗으로 번식이 안 됩니다. 겹꽃은. 씨앗으로 번식이 안 되다 보니까, 씨앗은 그러면 에키나시아에서 씨앗이 떨어지는데 왜 씨앗으로 번식이 안 돼? 라고 말씀하시는데, 씨앗이 떨어져서 번식이 되면 다시 헛꽃이 나와버려요. 원종이 나와버리는 거죠. 그래서 겹꽃의 아름다운 모습을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겹꽃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고 싶다라고 하면, 백리향 같은 경우는, 에키네시아 같은 경우는 포기 나누기를 통해서 해야 돼요. 포기 나누기로 번식을 해야 되니까 사실은 많은 개체수를 증식을 시키지 못해요. 많은 개체수를 늘리지 못하다 보니까 가격이 비싸지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 구독자님들이 그래서 겹 에키네시아는 비싼 거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저희들이 작은 포트로 해서 이걸 가격을 굉장히 합리적인 가격으로 만들었어요. 합리적인 가격으로 만들어서 우리 구독자님들에게 이렇게 판매를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작은 포트 언제 커라고 말씀하시지만, 여기 보이시죠? 이렇게 벌써 꽃이 피잖아요. 작은 포트지만 꽃이 피고, 이 땅에 심어놨을 경우 주변에서 계속 새로운 가지들이 올라오죠. 새로운 가지들이 올라와서 정말 지금 심어 놓으면
10월 달까지 꽃을 볼 수 있고 심한 경우에는 11월 달에도 꽃이 피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6월부터 10월 달까지인데 여름 정원과 가을 정원을 화려하게 빛내줄 수 있는 그런 식물로 에키네시아가 굉장히 좋을 것 같고, 이제 품종을 하나씩 소개해드리자면, 이제 저희가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건 기드핑크죠. 기드핑크 같은 경우는 사실 핑크색의 겹꽃이에요. 핑크색 느낌을 원하신다면 기드핑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저 화려한 핑크색의 강렬함이죠, 사실은. 그래서 강렬함 속에서 우리들이 정원에서 강렬한 색이 있어주면 사실은 색감 잡는 데는 최고예요. 색을 그렇게 아름답게 잡아주고 그걸 받쳐주면서 다른 색깔들이 많죠. 그러면서 슈프림 캔들루프 보시면 슈프림 캔들루프 같은 경우도 이디핑크와는 다르게 약간 오렌지색의 느낌이 나요. 오렌지색의 느낌이 나서 핑크색과 오렌지색의 느낌으로 내정원을 만들어 갈 수도 있고, 그러면서 이제 겹꽃인데 이디핑크와는 또 색이 다르죠. 약간 이제 뒤집어진 느낌이어서 어떻게 보면 귀엽기도 하고 애교를 부리고 투정을 부리는 모습인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슈프림 캔들루프도 좋은 품종이고, 그 다음엔 엘레강스라는 품종인데, 엘레강스 같은 경우도 좀 색깔 자체는 색감은 약간 붉은 계열이에요. 기디핑크는 다른 좀 비슷한 색감인 되지만 사실 기디핑크는 좀 더 강렬한 느낌이고, 엘레강스는 꽃잎의 모양이 다르죠. 꽃잎이 약간 뒤집어져 있는 느낌이어서 그 우아하게 늘어지는 듯한 모습을 원하신다면 기디핑크보다는 엘레강스가 더 아름다운 것 같고요. 퍼프 바닐라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떤 색이냐면 노란색보다는 톤 다운된 느낌의 퍼프 바닐라예요. 노란색 같은 경우는 사실 이게 그 어떤 느낌이냐면 노란색은 쨍한 노란색인데 비해서 퍼프 바닐라 같은 경우는 톤 다운된 노란색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래 봐도 질리지 않는 듯한 느낌이어서 우리 구독자님들 정원에도 굉장히 좋을 것 같고, 메테오 엘로우라는 품종은 말 그대로 노란색입니다. 노란색이어서 내 정원에 색을 입힐 때 노란색으로 입히고 싶다라면은 엘로우 색감이 나야 되잖아요. 그래서 엘로우 색감이 나면 좋을 것 같고, 이 정말 이 에키네시아 같은 경우는 교화 기간이 너무 길고 우리 구독자님 정원에서 굉장히 아름다운 색감을 연출해 줄 수 있어서 우리 구독자님들 좋아하시는데, 유래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정말 이거 같은 경우는 아메리칸 인디언들이 옛날에 감기약으로 썼대요. 근데 요즘은 뭐 약이 너무 좋은데 이 것들을 감기약으로 쓰지는 않지만 그래도 이런 식물들이고, 이런 식물들 중에서 이게 꽃대가 이렇게 올라오잖아요. 꽃대가 올라오면 첫 번째 꽃대를 따줘 버리기도 해요, 사실은. 그러면은 어떤 현상이 있냐면 이 꽃을 이렇게 보시면 이 꽃이 이쁜데 나 이 꽃 많이 보고 싶은데라고 하지만 이 꽃을 이렇게 따줘 버려요. 이렇게 따줘 버리면 옆에서 꽃들이 더 빨리 올라오죠. 그래서 한 번에 굉장히 많은 교화량을 꽃을 볼 수가 있고, 이렇게 나는 꽃을 보고 싶어라고 하면 이렇게 꽃을 보실 수도 있지만, 이렇게 꽃들을 따줬을 때 이런 가지들에서도 꽃이 올라와서 계속 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쪽에서도 새로운 순도 계속 올라오죠. 새로운 순이 올라와서 또 꽃이 피고 하기 때문에 개화량이 굉장히 긴 식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꽃을 보고 싶다 그러면 정원에서 100일 이상 꽃을 보고 싶다라고 하면 에키네시아, 그 중에서도 갭 에키네시아를 한번 도전해 보신 것도 아름다운 선택이 될 것 같습니다. 라이브 시간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월요일 11시니까 그 시간에 우리 만날 수 있도록 건강한 모습으로 가드닝 생활 하시길 바라면서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건강한 가드닝 즐기세요. 감사합니다.